청와대가 최후 통첩을 했는데 사태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정치권은 이 노컷뉴스 보도로 난리입니다. 해당 보도에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 대통령의 공개 메시지가 정 대표를 향한 사실상의 최후 통첩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격분했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정무 라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해도 정 대표 측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은 사실상 최후 수위에 가까운데 그럼에도 공개 메시지가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당내 갈등이 제어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정 대표 입장에서는 퇴로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밀리면 정치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큰 만큼 2판 4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재활려 하지만 잘 되지 않고 있고 결국 양측 모두 사직생의 각오로 맞서는 국면이 된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사실상 오늘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보더라도 정무 라인이 막힌 것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저를 비판하시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고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왜 순방을 떠난 타국에서까지 SNS를 통해 국내 정치를 언급하느냐며 짐짓 의아해하거나 비판적인 목소리를 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국경을 넘어서까지 발동할 수밖에 없을 만큼 대단히 심각한 정세적 위기의식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 논평은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지지율 60%의 착시를 걷어내고 대통령의 뇌리를 지배하고 있을 가장 차갑고 서늘한 정세 분석을 제6성으로 온전히 체화하여 세 가지 주제로 복귀해 보겠습니다. 1번, 2030의 이탈과 지형의 구조적 붕괴. 대통령이 왜 이토록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대표 부실 논란과 그 직후의 여론 흐름을 보며 청와대 정무 라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보고서를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렸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 핵심은 2030 세대의 움직임입니다. 지난 대선과 이번 지선을 거치며 2030 남성층은 물론이고 견고한 버팀목이라 여겼던 젊은 여성층까지 민주 진보 진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현 대한민국 유권자 지형의 물리학상 민주당은 대중적 외연 확장성에서 국민의힘을 압도해야만 겨우 정권을 지킬 수 있는 사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선 결과를 보니 청년층의 이탈이 단순한 일시적 변동이 아니라 아예 보수 우위 구도로 구조화될 가능성이 노정된 것입니다. 판 전체가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2. 살아 돌아온 잠룡들과 정권 재창출의 안개. 더욱 심각한 것은 적진의 장수들이 화려하게 부활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 역시 오세훈과 한동훈의 당선을 대단히 뼈아프고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냉정하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를 돌려보십시오. 오세훈, 한동훈 두 사람이 보수 진영의 차기 주자 1, 2위를 다투며 견고한 지지세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우리 민주당은 이번 선거의 내상으로 인해 조국, 김경수, 김부겸 등 유력 주자들이 상처를 입으면서 차기 주자 풀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안개 전국에 갇혔습니다. 이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국정 운영을 잘하고 진보적 정책을 빛의 속도로 실현해도 내 대해서 정권 재창출이 실패할 수 있겠다. 이 지독한 고독과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정치를 모르는 바보인 것이죠. 정권 재창출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바로 그 정권을 책임지고 있는 현직 대통령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을 못하면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 세력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보복을 당할 것이 자명합니다. 3. 당정일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X에 남긴 날선 메시지들은 내부 권력 투쟁에 눈이 멀어 얄팍한 계산기나 두드리고 있는 당내
주류 세력을 향해 던진 처절한 SOS이자 엄청난 위기감의 발로라고 저는 선의의 감정으로 읽고 싶어집니다. 지금 상황이 전혀 녹록치 않습니다. 문 밖에는 호시탐탐 정권의 실패만 노리는 적들이 칼을 갈고 있는데 안에서는 당권을 쥐겠다고 동지들을 반명으로 갈라치며 집안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대통령의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문제를 누가 발생시켰느냐? 지금 지지층은 바로 이 대통령 본인을 지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이번 당무 개입건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인사나 기타 행보에 있어서 쌓인 것이 터진 것입니다. 통합 좋습니다. 그러나 착한 정부란 애초부터 없습니다. 악역을 자처해서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뚫듯 권력을 한계치까지 써야 합니다. 범생이 같은 선비질은 이 정부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고 가차 없어야 할까요? 문 밖의 상황이 말 그대로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불거진 성간이 사태를 단순한 행정적 실수나 우연으로 보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뿌리채 흔들고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기획된 거대한 시나리오의 아주 치밀한 일부일 뿐입니다. 저들은 틈만 나면 시스템의 약한 고리를 물어뜯어 정권을 식물 상태로 만들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은 더 참혹합니다. 똑같은 표현, 어디서 복사해서 붙여넣는 듯한 기계적인 문장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써먹었던 그 지긋지긋한 레퍼토리를 그대로 들고 나와 여론을 조작하는 이른바 작전 세력들이 게시판과 댓글창을 시궁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명백한 사보타주 세력을 상대로 또다시 허허 웃으며 흐지부지 넘어간다. 그것은 관용이 아니라 국가를 책임진 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철저한 배후 조사와 무자비한 진상규명으로 국가 시스템을 농단하려는 세력을 뿌리채 솎아내야 합니다. 국민이 이재명 정부에 쥐어준 권력은 은행 통장에 고이 모셔두고 이자나 쳐다보라고 준 관상용 화폐가 아닙니다. 기득권의 저항이 거세다면 행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 권한, 인사권, 감사권, 시행령, 수사지휘권 등 한도 끝까지, 아니 한도를 초과해서라도 마이너스를 뚫어 무자비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권력을 휘두르면 저들이 독재라고 욕하지 않을까라는 얄팍한 두려움이 바로 진영을 망치는 곰팡이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숨만 쉬어도 독재라고 비판할 자들입니다. 범생이 같은 선비질을 당장 멈추고 국민이 부여한 합법적 권력의 칼을 끝까지 휘두르십시오.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무대에서 내려오라는 이 차가운 경고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저 야만적인 적들에게 껍데기채 먹히고 말 것입니다. 제발 청와대와 민주당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원팀으로 나아가길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